네. 이제 정상신 교육감님 그 예비 후보 두 분께서 네. 저번에 의회에서 한번 또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 보니까 이제 뭐 단일화 관련해서 또 그거 이제 별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미 넘어가고 그쪽에서 네. 이제 서로 뭐 하든 그렇게 할 거니까. 근데 이제 가장 그 대전 교육을 정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제 혹시 홍보나 이런 거에 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지금 교육에 있어서 가장 비정상적으로 뭐 행해지는 그런 교육 체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그 치중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그거 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아, 정상이라는 말은 그 비정상과 정상도 있지만 최고 정상의 의미도 있어요. 중의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제 입장에서는 둘 다 포함된다고 봐요. 대전 교육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고 교육 활동을 잘한다고 우리가 믿어왔는데 믿음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참 어떤 졸업생이 학교에 와서 칼부림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선생님께서 또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있었고 또 선생님이 또 가해자가 되는 참 그 생각하기 어려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교단에서 있기 힘든 사건이 대전에서 벌어졌어요. 그런 극단적인 비극이 왜 벌어졌을까라는 것은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좀 뭔가 조직 문화라든가 교육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쇄신할 때가 됐다. 너무 그동안 좀 교육이 우리가 시대를 못 따라간 게 아닌가.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되고 따뜻한 담요에 쌓여있는 듯한 거, 복지 안동, 그리고 서로만의 내 자리만 내 영역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 조직 관리에서요. 조직이 100명이 있어도 내 것만 지키고 있는 조직은 굉장히 리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내 업무보다 우리의 업무를 먼저 처리하고 내 업무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늘 학교에서도 강조했어요. 부서 업무를 먼저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남아서 내 일을 하자. 내가 자료를 안 주면은 전체 업무가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그럼 결국 자기 자신만 보신하고 지내와고 내 할 일만 딱 하고 가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조직 문화가 사라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경우도 이 조직 안에서 발굴을 해서 조치를 함께 했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정신적인 그런 상황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물론 사건 뒤에는 온갖 가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비정상이라고 보고요. 또 단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학력 지수나 사건 사고 지수밖에 없잖아요. 드러나는 거는 아이들의 진로 상황이나 또는 사건 사고를 볼 때 우리가 지금 탑은 아니다. 한참 대전이 이런 연구단지 들어오고 정부청사 들어오고 막 그런 활기가 있을 때는 학력고사나 뭐 모의고사를 봐도 전국에 정말 탑3 안에 들었어요. 성적이. 전 옛날에 학력신장 담당 장학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평가원에서 데이터를 다 줘요. 대전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등 안에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는 평균이 낮아서 평균적으로 평균끼리 비교하면은 대전보다 훨씬 못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비교는 이제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정말 탑3 안에 들었는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라는 거는 의심스러운. 그래서 저는 정상이에요. 예. 네, 그런 의미로 이제 확실하게 제가 인지를 예,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에서 네. 이번에 이제 공약이시죠? 네. 그걸로 내세우시는 것이 교육 체제를 네. 완전히 좀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건데 그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지. 오늘 10번째 공약이 나갑니다. 예, 지금 9가지 공약을 내세웠어요. 물론 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의
전체적인 교육의 기조는 저렇습니다. 첫 번째, 인성교육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제 인성교육은 우리가 기자님이나 저가 알고 있던 그런 인성도 물론 있지만 인간끼리의 인성교육도 바탕이 돼야 되지만 지금 가장 아이들한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분야니까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미래에 AI 인공지능과 인간은 어떻게 차별할 것이고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성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우월성을 유지할 것이냐. 그것이 더 큰 문제인가 싶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찾아서 유지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서 인성교육이 지금 바로잡기도 해야 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카이스트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성교육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네, TV에서 했는데 이제 그거와 지금 일맥상통하는 그래요? 거라 제가 지금 저는 그냥 제가 2010년대 때 미래사회와 뭐 이런 우리가 보면 살아가는 세상이 오프라인 세상도 있지만 확장된 있고 세상이 또 있고 또 이제 증강된 또 제3의 또 가상의 세계도 있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 나머지 두 개는 다 AI 세상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 인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공부들을 그냥 독서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수월성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른들 우리가 알기는 똑똑한 교육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래의 가장 똑똑한 교육의 상징이요. 우리가 보면 창의성이라고 아시고 계잖아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분석적 비판적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데이터가 쫙 유튜브에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받아들일 것이냐? 아닌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이거를 분석적으로 비판하면서 선별도 예,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미래사회는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학 공식이나 암기에서 발달된 어떤 교육 내용들은 이미 다 저장되고 우리가 뽑았을 수 있어. 그걸 활용할 줄 아는 능력,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소팅해서 그럴 능력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수월성 교육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동체 교육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24시간 할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12시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삶은 계속 돼야 되고 성장은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우리 문화는 할머니할아버지 조국 문화, 이웃이라는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솔직히 내가 어디 간다고 이웃한테 애를 맡겼어요. 우리 키울 때만 해도 요새 안 되잖아요. 남의 집 놀러 가는데 우리 애도 껴서 보내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안 되잖아요. 이웃 문화나 선대위 문화가 없어졌다고 볼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냐. 마을 공동체의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수단, 방법으로서의 마을 공동체, 방법론이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럼 교육감은 교과서만 들고 할 것이냐. 그런 시대는 아닌 거고 교육감은 지자체의 모든 어떤 전문 인력들을 잘 찾아서 소통하면서 그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잘 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공동체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마음건강교육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닥친 건강인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아프리카는 배가 고프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이 어떤 마음과 정서 문제가 많죠. 예, 많지요. 우리가 뭐 정말 쇼핑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등을 해소 못하니까 뜬금없이 폭력이 나오고 또 이상한 물리적인 폭력이 안 나오면은 정신적으로 카톡방해나 뭐 딥페이크 같은 것들을 해서 도박도 마약도 가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파요. 실제로 우리 교육 가족에는 아픈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것을 교육 활동 내에서 교육감의 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 그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은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과 정서, 정신에 있는데 그것 놓치지 않는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걸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다 혁신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도였는데 혁신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은 진보에서 나온다.
저는 교육의 관점에서 진보입니다. 저는 정파주의에는 전혀 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정치는 상관없이 교육으로 볼 때는 교육도 진보 보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반드시 확연하게 진보 교육이 대전에 필요하다. 우리요 진보 교육으로 잘 나가는 시도와 대전교육청에서는 용어 자체가 달라요. 행정 용어 자체가 그렇게 뒤쳐져 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다섯 가지 정책 기조는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저로서는 저 다섯 가지를 제가 추진 중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 완벽합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교사 네, 교사. 그 현장 네. 그 교육 현장에 보면은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몇 교사한테 들은 거는 젊은이들이 네. 교단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많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교육 체제에 문제가 있는데 행정 체제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 대전시의 그 교육 현장, 그 교육 현장의 교사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예. 과제도 많이 줄어주신다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분들이 교직에 입직을 한 동기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직을 할 때 이분들이 교사의 급여가 어떻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무 여건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본인들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초중고를 12년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왔어. 근데 떠나고 싶어. 왜일까요? 여기서 마주친 어떤 상상 못한 그런 변수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도 이제 선생님들 만나면 5년 이하짜리한테는 권한대요. 나는 이미 지금부터 신규 뭐 회사 같은 거 시험 치면 공부하기가 어려운 나이니 너는 젊으니까 젊을 때 떠나라. 왜 그럴까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전체를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볼 때 그분들의 고충이 이제 하나 딱 있는 거 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뭐 그 포괄적으로 그 결과 교권 추락이지만 결국은 민원이죠.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똑똑한 선생님들에서 고시치고 들어온 분이라서 실력은 뭐 그렇죠. 내는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전 또 인구 커트라인 엄청 높습니다. 근데 실력도 됐고 어차피 급여는 알고 들어온 거고 그러면은 아이들 다루는 것도 상담 다 대학에서 배워요. 어지간히 되는데 이분들이 못 버티는 건 뭘까 하면은 민원. 그리고 민원이 합리적인 민원이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에도 답변합니다. 근데 감정적인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의 감정적 수요, 니즈까지도 충족시켜주는 부분은 어렵죠. 정서 노동자죠. 감정 노동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런 걸 한번 어떤 국회의원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민원 고충 처리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교권보호법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내가 학부모한테 얻어맞든지 해야지 거기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민원에 대해서 디테일한 민원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법에는요 민원은요 끝까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공무원의 마인드로 민원에 대해서 응대하도록 돼 있어요. 10일 안에 민원은 응신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규정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떨어져야 자기가 맞고 나야 뭔가 그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데. 이런 거에 대한 시대가 변했는데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법은 없다. 그래서 민원 고충 처리 특별법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된다면 매뉴얼이라도 제가 교육감에 대해 만들어서 조례라도 만들어 대전에서는 불필요한 그 민원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심리적으로 정수 우축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선생님이 민원인하고 직접 대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이나 누가 거기서 대신 대행해주고 선생님 교육 활동. 왜냐하면 그 한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교실에서 보통 25명쯤 있잖아요. 얘들에 대한 학습권이 교육권이 박탈당하게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은 정당한 활동을 한 교육 활동한 교원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예. 교사들 다 모아놓고 네.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피해를 받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각자 와서 네. 다 본인들의 그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네, 의회에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의 고충이 정말 말도 못하게 지금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힘들게 네. 겪어보셨고 네.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꼭 처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 되시면. 그럼요. 네, 네. 이게 지금 전 현장에서 교감을 8년 하고 교장을 9년 했습니다. 근데 있다 보면은 민원이 많습니다. 단순 불평불만부터 아이가 올바르게 뭔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니까 학부모들도 이해가 분노로 돼요. 나오는 것 같아. 분노. 근데 저는 민원이 오시면은 많이 만났어요. 제가 선생님 수업하셔야 되니까. 근데 어떤 아버님의 그 술을 먹고 오셨어요. 왜 교장 면담을 신청하고 술 먹고 왔어요? 왜 옆에서 담배는 잔뜩 폈지 술은 먹었지 왜 얘기하는 냄새나 죽겠어. 근데 얘기를 저보다 훨씬 어리죠. 근데 자기는 직업이 뭐다. 너무 힘들게 산다. 그런데 남의 집 옆집 새끼는 밥만 먹여서 학교 보내도 상 탔다, 뭐 잘했다 하는데 내 새끼는 학생부에서만 전화가 오고 학년부장이 전화 와서 아빠 학교 나오세요 하면 굴려간다. 나는 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내 수입에 정말 얼마를 쓰고 내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냐.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내 자신 능력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것 같다고 울더라고요. 또 마음이 또 저는 이제 자식 키운 입장에서도 공감이 되죠. 그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흡연하다 걸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했대요. 교내에서 징계위원회 열리나요? 교내에서 흡연하면 징계 징계 받죠. 아니죠. 안 되죠. 학생이 흡연하면 돼요. 그랬는데 이제 흡연했다고 그리고 또 혼자 핀 게 아니라 친구한테 피나 하는 걸 들킨 거야. 화장실에서 하니까 애들이 또 이르죠. 그래서 그 아빠한테 아빠 저랑 약속하세요 그랬어. 담배 끊으실 수 있어요. 선뜻 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빠 그런 이제 애한테 막 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답을 못해. 보셔라. 아빠 지금 45인데 담배 끊으라니까 못 끊는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15 애한테 담배 끊으라고 걔가 끊겠냐. 아들도 못 끊는다. 근데 못 끊는 걸 끊도록 지도해야지. 맨날 저녁 페이그만 하면 애가 되겠냐. 아빠를 미워하고 엇나가지 않겠냐. 제가 막 그때부터 이제 제가 주도권을 주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랑 약속하세요. 끊어요 못 끊어요. 이렇게 어렵다. 아빠도 45이지만 못한다. 근데 15, 13살짜리들한테 한 번 얘기해서 되겠냐.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잘 정립을 해주실 거로 그렇지.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후보님 얘기하신 대로 AI가 이제 가장 중차대한 그 문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AI가 필수적으로 지금도 학교마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짓는 학교, 신축학교나 이렇게. 그러면 예, 있죠. 많이 지금 뭐 우리 교육청에서도 또 그거에 대한 자료가 나왔었어요. 이제 AI 관련된 수업을 예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뭐 해보겠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교육감이 되신다면 구체적으로 수업, 저는 그 학교의 그 수업을 AI에 대비해서 어떤 그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거를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시면. 기자님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쓰는 AI 그러니까 뭐 퍼플렉스트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네네네. 그런 거 챗GPT나 그런 AI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이제 개별적이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교육 자료 네, AIDT 네, 그렇죠. AIDT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네. AIDT는 지금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잖아요. 교육 자료죠. 교육 예, 자료. 교육 자료예요. 네, 맞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예, 교육 자료.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 교육 자료죠. 법으로 이제 교육 자료로 명시가 됐는데 네, 맞습니다. 현재 선생님들 중에 한 30%만 좀 활용하고 있대요. 이것이 교육부 차원에서는 한 4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건데 기반 시설 해놓은 건데 그렇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영어, 정보, 수학 요 정도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에 연수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점은 AIDT를 쓰면은 그 학생이 어떤 수학 같은 경우 어떤 문제를 못 푸는지 기록이 남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잘 푸는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덧셈은 잘하는데 뺏으면 못해. 그러면 그 AI가 얘한테 뭔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다른 문제를 준대요. 굉장히 그래서 좋은 건데요. 그 개별 맞춤 수업은 AI로 하면 굉장히 좋다 그래요. 특히나 그래서 가능한 것이 수학, 영어, 정보 교과 그런 교과를 하죠. 그래서 저는 얘들이 현재만 사는 게 아니라 1930년대, 40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별적이지만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써야 된다고 봐요. 2030년 지금 1930년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2030년. 2030년.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네, 봐요. 좀 그렇게 우리 맘에 안 들어. 그렇지만 네. 적극적으로 해야 돼.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대전 교사들의 수준이 최고라고 전국의 최고라고 선생님들. 선생님들 예. 최고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그 선생님들이 인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선생님 실력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이요? 네네. 어려운 문제인데 네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교사하고 현장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평생을 네네. 저는 인성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선생님하고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학생 중에 세 분을 두고 한다면 제일 지금 문제라고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예. 어느 쪽이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문제를 유발시키는 예. 어렵죠. 이거는 나가면 안 아니 돼요. 저는 예. 학부모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뭐 좋으신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지금 가장 문제가 저는 그 교육의 3주체도 문제지만 네네. 다 문제가 서로 복합되니까 충돌하겠죠. 근데 저는 네. 교육의 교육 행정의 문제라고 봐요. 교육 행정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갔다. 네네. 교육 행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갔으면 사회 학부모가 변화하는 부분도 트렌드 변화하는 경향에 맞춰서 학부모 연수를 했을 것이고 네네. 또 학부모의 요인이 성질이 캐릭터가 성질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변했으니 선생님들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안내를 한 것이 부족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보면은 태어나서 처음 부모가 되잖아요. 처음 부모가 되고 처음 학부모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안내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도 아이에 관해서 모두 다 학교에다 묻고 이렇게 학교 탓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들이 경계선이 정해져 있다 역할의 경계선이 정해져 있다 않다 보니까 그것이 선생님들에게는 학교에 보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행정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인도를 잘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있는 그분들은 다 그냥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그런 건데 교육 행정이 부족했다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